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랄 미국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죠. 미국 시장의 시장 흐름보다 더 깜짝 놀랄 부분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 기술주들 많이 빠져서 굉장히 놀랍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데서는 사태가 벌어졌죠. 예, 어떤 곳이냐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코인 쪽에서는 지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중국 셧다운, CPI 고공행진, 코인 몰락, 새로운 악재 중첩이 성장률을 넉다운 시키다. 네, 좀 길었네요. 오늘의 한마디가. 중국 셧다운, CPI 고공행진, 코인 몰락, 새로운 악재 중첩이 성장률을 넉다운 시키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워낙 그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CPI에 집중을 할 겁니다. CPI에 집중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건데, 제가 보기에는 CPI만의 문제로 이렇게 떨어진 것은 해석이 안 돼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데, 어제부터 좀 느낌이 싸했었는데요. 이 코인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코인 시장이 무너졌고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 사태를 불러올 것인지 여부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코인 시장 상황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이 27%, 그 다음 이더리움이 28%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그 밑으로 이제 30%, 40% 빠졌는데, 저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난장판 됐습니다. 40% 이상 안 빠진 게 없어요. 하루에 40%예요. 네, 거의 정말로 숫자적으로는 거의 모든 이게 18,000개도 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코인 한번 볼게요. 그 상위권 중에서 테라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 코인. 지금 얘가 지금 1달러예요. 근데 이게 얼마였냐면요. 일주일 전인가에 90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90달러가 1달러로 지금 거의 99% 날아간 거예요. 자산이. 네, 99%가 자산이 날아갔어요. 자, 금융시장은 심리적으로 전염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연결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래도 기존 주택을 팔라고 내놨는데, 처음에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비싸게 내놓으려다 안 팔려고 가격을 내려서 팔라고 하는데, 이제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팔고 이렇게 현재 부동산 팔아서 내가 가고 싶었던 부동산을 이사 가려고 부동산을 샀는데 안 팔려. 근데 중도금 납입 다 해야 돼. 이제 잔금 치러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갖고 있던 주식을 팔죠. 갖고 있던 주식을 팝니다.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질 수 있죠. 네. 그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제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한국 코인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코인 루나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90% 이상 소멸이 되었고요. 그 90% 이상 이렇게 그 가루가 되는, 이게 이제 상위권이었거든요. 이게 상위권 코인이었는데 90% 이상 가격이 소멸하게 되자 일파만파,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코인 시장에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이 가격이 미친 듯이 코인 가격이 가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을 좀 얻고 가도록 하죠. 기초자산이 그냥 일반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초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컨센서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 것들의 문제가 이번에 전형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을 가격을 밀어 올렸던 컨센이
오히려 반대로 시장을 몰락시킨 경우가 지금 이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는 한 30대 이하부터는 코인 투자하신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산의 리얼러티, 존재성 또는 실제성 이런 것들이죠. 기초자산의 리얼리티가 약하게 되면은 그 자산은 자산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 그 자산 가격을 형성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조합, 일컬어 컨센서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컨센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과 같아서 태풍처럼 왔다가 쓰나미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죠. 붐업 되는 과정도 그래가지고 수천억을 벌었다는 둥, 갑자기 몇백만 원으로 수천억을 벌었어요. 이런 사람들조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처럼 왔다가 쓰나미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른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분명히 컨센에 영향을 미친다. 컨센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사태가 PER 멀티플을 형성해주는 컨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도대체 적정가가 어디인가? 라는 거예요. 나스닥 PER 배수 30배 이상 끌어올려 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제 그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도 드렸습니다만 뒤에 시간에 김일구 상무님도 그 얘기가 되었죠. 자, 그 PER 10배는 얼마예요? 역환산 수익률은 10%, 그렇죠? 10%예요. PER 20배는요. 역환산 5%예요. 30배는요. 3.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하고 이제 비교하는 모든 자산은 금리와 비교 자산이 되는 건데,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채권은 일컬어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국채의 경우는 무위험 자산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버텨주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러고, 미국 국채 같으면 정말 무위험 국채라고 무위험 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 국채가 특별히 더. 근데 이 무위험 자산의 그 수익률이 올라와서 지금 3%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10년물이 3% 올라왔고, 거기다가 이제 일단 시중물은 플러스 한 1% 알파를 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이제 채권 금리, 회사채 금리는 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회사잖아요. 주식의 그 수익률이랑, 주식을 구성하는 게 회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채 수익률과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회사채 수익률이 5%가 나왔는데 이 회사의 PER 배수가 30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의 수익률은 3.3%, 이 회사 채권의 수익률은 5%.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가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멀티플은 채권 금리에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여부에 따라서 과도 또는 과소하게 계산이 됩니다. 저는 한국은 일부 종목들과 업종들은 과소하게 계산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신났을 때는 나스닥을 30배를 줘도 하나도 안 비싼 것처럼 느껴졌는데 금리가 올라오자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30배가 비싼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주르륵 급하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포워드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배 내외 되겠죠? 조금 그 밑으로 떨어진 것 같고 지금 근데 이게 그러면은 한 18배라고 치고 18배가 적정한 가격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정한 가격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별로 신경은 안 썼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저쪽 어디 시장? 코인 시장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기초자산에 멀티플을 주는 나 10달러씩 벌어주니까 나 이 회사 200달러 쳐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현금 흐름 대비 가치 산정을 하는 시장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을 수 있어요. 컨센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무너졌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크게 빠진 거에는 반드시 뒷배경에 모르긴 몰라도 레버리지 차입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0%, 50%, 60%, 80% 이렇게 빠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 레버리지를 끄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이거 급하게 꺼야 되면은 다른 자산을 땡겨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이 공포감이 전염이 되면서 이쪽 시장의 컨센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또 하나 아예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이 한 10년 정도 생존을 하면 그때 가서 90년대생 이후들은 어려서부터 코인이 있었고 자기가 30대, 40대 돼서 코인이 있으면 그걸 그때 가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컨센이 되게 중요하고 영속성 10년 이상의 어떤 지속성을 가져야 추가적으로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컨센을 지금까지는 컨센으로만 지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컨센을 단단하게 조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의 그 기초 자산의 어떤 현금 흐름 같은 것이 주식 비슷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코인을 한국에서 만드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 근거를 만드는 코인을 갖고 계신 분은 영속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근데 이 기초 자산이란 건 주식처럼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정 자산 또는 페이버 자산, 가치 자산 이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생각을 정리했냐면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어떤 사람한테는 쌀 10kg보다도 못한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굶은 사람은 뭐 몇 캐럿짜리야, 이거 10캐럿짜리야 다이아몬드. 근데 쌀 여기 10kg하고 다이아몬드 10kg하고 뭘 가질래? 이러면 일주일은 더 한 달 굶었어. 이제 곧 죽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밥 한 그릇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공을 한 이후에 거기에 아름다움이라는 페이보의 가치가 붙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누구에게는 무가치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큰 뭐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이것저것 다 지워버리고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가공 후의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아름답다. 전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앞으로 향후에 만드실 분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코인을 만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을 만들어서 영속성을 지니게 하시려면 이런 어떤 가치를 조금 붙여야 됩니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가치가 현금 흐름의 가치든 페이보의 가치든 이런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진콜이 상당히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한 건은 뭐냐면 저는 그 다음 건은 CPI 건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셧다운 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뉴스가 솔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죠? 애플 공장이 잘 안 돌아가서 2분기 애플의 실적이 5에서 10조 원 정도 매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중국 계속 관찰을 했죠. 계속 관찰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진단을 했던 건 물류다라고 말씀했고, 물류의 활동성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는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조금밖에 안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전철 이용객 수는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베이징도 여전히 최근에 점차 이동성이 좀 떨어지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중국을 공부해 본 결과 중국이 현재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소한 6월까지는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분명히 테슬라 공장 잘 돌리고 있다. 다시 하루에 2,800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물류 차질이 좀 생겼다.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시장을 타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다들 그렇잖아요. 뭐 주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왜 애플이 5%가 빠지고 그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빠져서 저가가 됐냐? 애플하고 테슬라는 좀 다르긴 합니다. 테슬라는 현금 흐름이 빵빵하게 나오는 회사니까 그 조금 더 기초 자산의 어떤 그 리얼리티가 훨씬 더 강하죠. 이건 리얼리티가 훨씬 더 강한 회사인데 어쨌든 왜 이렇게 빠졌느냐? 다른 주식보다 더 빠졌냐? 언제 애플이 아마존, 마이크론, 알파벳, 메타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언제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중국 공장에서 의지하고 있는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인도 공장도 있고 다른 나라 공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은 중국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메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대표 IT 빅테크인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이 전반적인 그 기술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오늘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국면이 이제 CPI죠. 네, 그 다음 국면이 CPI고 CPI가 4월 CPI 나왔습니다. 우리가 8.1%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8.3% 나왔습니다. 자, 높게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떨어졌는데 8.5가 피크 아웃이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무색해요. 그죠? 예를 들어 한 7.9, 8.1, 8.0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좀 빠졌는 걸 지난달이 정말 최고였어. 지난달 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제 끝났어. 피크 친 거야. 피크 아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8.3 나오니까 피크 아웃 얘기하기가 애매해졌죠.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CPI도 전월보다 0.6% 상승, 전년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것도 악재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채권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이상으로 다시 튀었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안정이 되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2.925%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전일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2.89였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2.92. 그 다음에 2년물은 2.60이었는데 어제 지금 2.647. 30년물은 3.12였는데 요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3.04. 5년물은 2.90이었는데 이것도 살짝 떨어져서 2.89 이렇게 아주 살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CPI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블러드 총재, 제임스 블러드 어떻죠? 세인트루이스의 총재는 매파 중에 매파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매파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75p의 선봉장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75p의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또 똑같은 얘기는 하나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연방기금금리 3.5%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5번 남았어요. 5번 남았고 지금 1%예요. 그러면 5번 모두 0.5%씩 50bp씩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에 워낙 패닉셀에 당하면서 3.1% 넘게까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다음 달까지 50bp씩 올려서 2%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나머지 3번에서 25bp씩 3번 하면은 75bp 0.75% 오르니까 연말에 2.75%면 지금 우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너무 땡겼던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제가 보기엔. 그러나 제임스 블러드가 말하는 것처럼 50bp 3번이 아니라 50bp 5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채권 시장은 다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결정된다?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을 보고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고 유가가 더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5번 연방으로 50bp는 아니고 3번
지난달을 5월을 포함해서 3번 50bp 하고 다음부터는 섞어서 25bp, 50bp 섞어찌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WTI는 자, 100달러 깨지기 직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105.67달러로 올랐고요. 네. 네. 비트코인 떨어져서 금값이 올랐나 봤는데 별로 안 올랐습니다. 1851로 그냥 강보합 수준이었고, 기술주들이 그 반도체 지수가 3.04%, 나스닥 바이오텍이 3.6%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좀 크게 빠지는 흐름, 그리고 애플이 5%라는 충격적인 하락 보여주었고, 역시나 현금 흐름이 약한 업체인 리비안 9.6%, 얘네는 근데 포드가 지분을 팔았으니까 더했죠. 그다음에 루시드도 지금 13%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엊그제 이제 펠로톤도 이제 아주 낙마가 됐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성장주 회사들은 금리가 높아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루시드 리비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럼 테슬라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사가요. 한 달 쉬면 어떻게 되죠? 이랬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올해 150만 대에서 170만 대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률이 인도 대수 80%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그 밸류에이션 땡겨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에? 그리고 마진율은 조금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제일 큰 공장이 어디야? 상하이 공장이에요. 상하이 공장이 지금 하루에 뭐 2,000대, 3,000대 얘기가 나오는데 2,000대만 해도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 3은 6, 하루도 안 쉰다고 하면 6만 대 공장이에요. 5, 6만 대가 지금 일단 한번 빠졌고, 지금 두 번째 달인데 지금도 물류 차질이 생겼어? 지금 2,800대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럼 2,800대면 얼마야? 한 7, 8만 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두 달 빠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달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4년을 땡긴 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 4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한 이게 6만 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12만 대 정도가 빠진다. 이러면 12만 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 48만 대 뭐 이렇게 빠지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는. 주가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지금 받은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공장이 다시 셋업되고 움직여야 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